아, 오늘 이제 올해 좀 변경되거나 또 작년에 개정됐는데 이제 올해 시행되는 이런 거 중심으로 하고 최근에 판례가 좀 많이 이제 새로운 판례들 그다음에 새로운 의미 있는 판례들이 좀 나온 게 있어서 그러면 기업을 경영하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위주로 좀 보게 될 거고 특히 아마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그동안에 좀 진보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노동계 쪽에 약간 치우쳐 있던 정책들이 이제 경영계 쪽, 쉽게 해서 경총이나 이쪽이 요구하는 방향들을 좀 이제 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노사관계를 풀어갈 때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계는 파업권이라는 것을 갖고 있고 결국 잘 안 풀리면 쟁의행위를 통해서 또는 불법행위라고 하는 예컨대 우리 CJ 뭐 택배 기사들이 점거했다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이제 준비하도록 하고 특히 최근에 임금성 관련 부분의 판례들이 되게 재미있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 성과급이 임금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통사임금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도 아직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 아마 올해 재직자 기준의 통상임금성 관련 부분도 한번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또 제조업체에서 MES 시스템이라고 통합생산관리 시스템에서 파견 여부 이런 부분들도 좀 이슈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노동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플랫폼 노동을 노동법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말 건가라는 부분들을 하나 하고 그게 이제 결국 노동계는 일하는 사람들 모두를 보호하자라는 쪽이고 현재 노동법은 이제 노동자 위주로 돼 있고 근로자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크게 쟁점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아마 노동 정책들을 어떻게 펴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보면 노동 문제가 그렇게 이슈가 되질 않아서 크게 이제 변화 흐름들은 크게 느끼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고요. 일단 작년에 바뀐 거, 그 다음에 올해 바뀐 거, 법은 개정되는데 시행 시기가 5월 달이 된다든지 이런 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이제 근로기준법 관련 판례들하고 노동조합법 판례가 이제 있으니까 그걸 좀 구분해서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혹시 들으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질문을 주시고 또 웨비나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 채팅창에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쉬는 시간에 궁금한 내용들을 좀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이쪽으로 넘어가. 예. 제 소개는 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중학교 중퇴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라는 게 좀 특이하고요. 뭐 노동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고방식은 진보적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역시 보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그러니까 젊음이라는 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도전하고 한다는 그런 부분들. 이번에도 그 20대가 아마 반란을 일으킨 것 같은데 사실은 20대는 진보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20대가 보수 정권을 선택했다라는 부분들은 센세이션한 겁니다. 대단히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아마 중요한 분기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와 60대, 70대가 이제 진보, 보수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40대, 50대가 이제 진보가 됐다라는 게 이게 희한한 그런 586 세대 이런 게 연결돼서 그런지 왜냐하면 민주화라고 했던 그런 부분의 연결선상일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 선거와 이제 대통령 선거와 노동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봤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0.7% 차이인데도 확실하게 승복하고 그다음에 서로 통합하려고 하고 미국 같은 데 보세요 한번 의사당 청구하고 이런 등등 있는데 아마 민주화라고 하는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도 군사정권 시절을 거쳐서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력들이 지금 586 세대로 이제 아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역할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동 문제도 진보와 보수라는 두 가지 축을 같이 보면서도 좋은 방향들을 찾아가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해 노사관계 전망을 이제 보기 전에 큰 틀에서 왜 노사정 관계를 볼 때 노사정위원회를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노사와 정.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사회 노사발전 뭐 이렇게 위원회라는 이름을 졌습니다만은 일하는 그룹,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과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 노사라고 하는 부분들로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국가가 어떻게 보면 그 축구 게임으로 보면 심판자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국가가 가끔은 어느 편에 서기도 해요. 예컨대 이제 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쪽은 그래도 노동 일하는 사람들 편에 조금 섰다라고 하면 왼쪽으로 기울어졌다면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다시 오른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요게 이제 순환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뭐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든 일하는 그룹과 일시키는 그룹 간의 권력, 파워 게임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일에서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는 주로 이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데 노동관계법으로 다 적용 못하니까 민법이나 또는 경제법도 적용이 됩니다. 예컨대 뭐 하도급 관련 그런 법률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중대재해법은 사실 노동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민법에 관련된 특별법이 해당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국가가 이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는 일시키는 그룹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 지원 특별법이라든지 경제 특별법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컨대 고용보험법이나 고용보장법, 사회보험법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 그림을 밑에 보시면 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있고 사용자 단체, 우리가 사용자 단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경총일 거고요. 그다음에 전경련이나 상공회의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쪽은 경영계를 대변하는 그런 구조고요. 노동조합은 노동계를 대변하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근데 이제 근로자까지는 뭐 당연히 노동자다 이해가 되는데 특수 형태가 뭐냐? 이게 이제 근로자인 것 같은데 사업주고 사업자인 것 같은데 근로자고 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지는 거예요. 특히 플랫폼이라는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택배 기사들이 파업을 한다라고 할 때 그럼 택배 기사들은 계약상은 사업주잖아요. 차량을 갖고 있는 사업주인데 일은 한 군데 회사만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특수 형태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는 보호를 합니다만은 근로기준법에서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플랫폼 형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고용적 자영이라고 한 군데만 연결되어 있는 자영업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택배 기사를 예를 들면 이런 쪽은 일하는 그룹을 포함시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편에 있는 일시키는 그룹은 자본. 그다음에 우리가 노동법적으로는 사용자라는 표현을 써요. 사용자라는 표현은 포괄적인 겁니다. 경영자를 비롯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다 사용자의 개념. 그래서 중간 관리자도 사용자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경영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디지털이 확산되면서 왜 플랫폼이 일을 시키잖아요. 플랫폼이 어떻든 예컨대 배달 이런 시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든 현재 진보 정권에서는 약간 왼쪽으로 기울었던 정책적인 포커스가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오면서는 오른쪽으로 약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노동계가 상당히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떻든 앞으로 노사관계도 이게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 국가는 심판자는 공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심판자가 갑자기 일하는 그룹 쪽으로 확 쏠리거나 또 일시키는 그룹으로 확 쏠려버리면 그 노사관계는 굉장히 파탄이 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즉 너무 우측으로 쏠리면 혁명으로 가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너무 좌측으로 쏠리면 또 기업들이 해외로 예컨대 자본 파업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다 보니까 정부가 가운데서 약한 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왜 일하는 그룹이 약하다고 치면 일하는 그룹을 도와주는, 그 다음에 일시키는 그룹이 약하다고 보면 일시키는 그룹을 도와준 이 전략적인 선택들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부들이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기관은 다시 사용자예요. 공공기관 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은 사용자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어떻든 심판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뭐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